다음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귀에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째, 글씨가 작아진다. 둘째, 목소리가 작아진다. 셋째,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발을 끄는 느낌이 든다. 넷째, 표정이 굳는다. 다섯째, 손이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파킨슨병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많이 진료했던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을 단순히 손이 떨리는 병으로만 아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초기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글씨가 갑자기 작아지고 또 어떤 분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심지어 표정이 사라지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직전까지도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해보면 이미 파킨슨병이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함께 파킨슨병 초기 증상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또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67세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취미로 바둑을 두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바둑돌을 집을 때 손이 자꾸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떨림이 점점 심해지고 오른손만 아니라 글씨를 쓸 때도 글씨가 작아지고 삐뚤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파킨슨병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손떨림은 대표적인 신호지만 글씨가 작아지는 것도 중요한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72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손떨림은 거의 없었지만 걸음걸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발을 작게 떼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허리가 굽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파킨슨병은 근육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걸음걸이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70세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표정이 점점 무표정해지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어도 반응이 적고 얼굴이 딱딱해 보였는데 이는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가면 얼굴 현상이었습니다. 본인은 기운이 없다고만 했지만 사실은 파킨슨병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환자는 74세 여성입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칼질이 점점 느려지고 정확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숟가락을 들 때 손목이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파킨슨병 초기였고 가족들은 단순히 힘이 빠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는 69세 남성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우렁찼던 분인데 대화할 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것도 특징이었는데 이건 역시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여섯 번째 환자는 71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서 정신과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이어가던 중 손동작이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변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파킨슨병 초기로 진단되었죠. 이처럼 파킨슨병은 우울증이나 치매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완전히 예방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병은 아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를 통해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파킨슨병이 왜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조절해주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몸이 굳고 떨리고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는 도파민 세포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줄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증상이 나타나기 5대4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파킨슨병 진행 속도가 늦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음식도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뇌세포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견과류는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포화지방과 가공식품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제가 늘 권장하는 하루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우는 게 좋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아침에 몸이 더 뻣뻣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무릎 굽히기 같은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햇볕을 쬐며 걷기를 추천합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합성해 뼈와 근육을 강화해주고 걷기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너무 무거운 음식은 피하고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취침 전에는 복식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고 숙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이 떨리면 모두 파킨슨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이나 스트레스로도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약을 먹으면 완치되나요? 완치되지는 않지만 약을 통해 도파민을 보충하면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파킨슨병이 치매로 발전하나요?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감정 몰입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여성 환자는 손주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느려지고 몸이 굳어지면서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워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약물 치료를 이어가면서 다시 손주와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미소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파킨슨병은 두렵지만 조기에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떨림, 걸음걸이 변화, 표정 감소, 목소리 변화, 글씨 작아짐 같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